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 하면 뭐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테슬라죠. 테슬라에 대한 우리 서학개미들의 사랑도 상당합니다. 지난 1분기에 23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조 원 정도 테슬라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테슬라 주식을 사들이는 그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두 개의 레버리지 ETF들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2분기 시작 15일 만에 이 두 개의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 서학개미들이 12억 달러어치, 우리 돈으로 한 1조 7천억어치를 사들였습니다. 테슬라에서 이제 바꿔 타는 거죠. 그쪽으로 크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 워낙 열기가 가열되다 보니까 당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외국의 자산운용사들까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과연 이 레버리지 ETF 투자 괜찮을까요? 오늘 이 문제 아시아경제증권자본시장부의 김민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게 뭐 저는 이제 미국 주식 잘 모르는데 네. 테슬라 그래 테슬라가 최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테슬라를 밀어냈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어떤 주식이길래 테슬라를 밀어냈을까 궁금한데 뭡니까? 이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이름인데요. 네. 이 우리나라는 뭐 주식들이 이렇게 종목 코드를 숫자로 하지만 이제 미국은 알파벳으로 배열하거든요. 이게 네. XOXL이라고 불리는 이 반도체 업종 레버리지 ETF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TQQQ라고 불리는 이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인데요. 네. 이게 그냥 레버리지 ETF가 아니라 3배짜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뭐 수익률이 뭐 30% 오르면은 이 ETF는 90% 가는 90%? 거는 예. 반대의 경우도 있겠네요. 예. 아, 먼저 이 SOXL이라는 ETF는 쉽게 말해서 미국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이룰 것이다라는 거에 베팅을 하는 상품입니다. 아, 이게 뉴욕 증권거래소를 이제 자회사로 두고 있는 아이스라고 하는 이 세계 최대 금융거래소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된 반도체 기업 30개를 주가를 기반으로 지수를 산출하는데 이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말씀드린 T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3배로 따라가는 상품이고요. 네. 제가 여기 마지막으로 나왔을 때 서학개미들이 테슬라 주식을 2조 원 넘게 사들이고 있다. 심지어 뭐 2배로 추종하는 ETF도 미친 듯이 사들고 있다 해갖고 제가 좀 걱정 어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우려가 좀 무색해질 정도로 기우가 이제 됐네요. 3배로 좀 올렸으니까 판돈을 아하. 서학개미들의 이제 투자 공격성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네. 얼마 샀나 봤더니 올해 들어서 지난 3월까지 이제 개미들이 산 주식이 테슬라가 아까 3조 원치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4월 15일,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 만에 이 두 ETF를 합쳐서 12억 달러 샀으니까 네. 거의 뭐 2주 만에 테슬라가 1분기 동안 이뤘던 성적표를 벌써 절반이나 네. 넘어선 네. 수준이죠. 뭐 어쨌든 상당한 변화가 일고 있는 거네요. 근데 뭐 미국 주식 저도 제 친구가 이제 테슬라 하는데 어떤 때는 많이 오르기도 하지만 떨어질 때 보면 또 무섭게 떨어지고 이러던데 이렇게 이른바 롤러코스터 장세인데 이 지금 말씀하신 ETF 이런 것도 3배 추종.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30% 수익이면 90%. 예. 그런데 반대로 20% 떨어졌다 그러면 60% 마이너스인데 맞습니다. 이거 거의 도박성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세배 추종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주가가 30% 빠지면 ETF는 90% 떨어지는 거니까 우리 시장에서 이제 상한가 제도가 있어서 네. 30%까지가 하한가인데 네. 그러니까 하한가 한 번 맞으면 원금이 다 날아가는 거고 심지어 미국은 상한가 제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변동성이 더 심하다고 볼 수가 있고 네. 이런 ETF가 이제 과거에 미국 주식이 꾸준히 우상향할 때는 이런 레버리지 ETF가 그냥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좀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여줬는데 네. 요즘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는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 주가가 10% 빠지면 내일 10% 오르면 본전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네.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사는 10,000원짜리가 10% 빠지면 9,000원이 되는데 내일 10% 오르면 9,9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본전을 못 건지는 거죠. 네. 11%가 올라야 본전인데 더 큰 문제는 이 레버리지 ETF들은 지수의 종가가 아니라 일일 수익률을 추종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포인트라도 나스닥 지수가 100포인트여서 출발해서 내일 10% 하락해서 90이 됐어. 다시 11%가 상승해서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가정했을 때 이 네. 지수를 그냥 한 배로 추종한 사람은 변함이 없으니까 수익률이 0%입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입지도 이익을 보지도 않는 것인데 네. 이 세버리지 ETF를 샀다. 그러면은 첫날 10% 빠진 날에 이 레버리지 ETF 산 사람은 70이 되고 네. 그 다음에 11%가 올라서 이걸 3배로 추종하면 93까지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군요. 예, 다른 지수를 그냥 들고 있던 사람은 손실을 보지 않지만 이 레버리지를 들고 있는 사람은 말 그대로 7%를 손실을 보는 가만히 있어도 네. 그럼 말 그대로 이제 ETF를
들고 있으면 변동성 장세는 계좌가 녹는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히려 이게 레버리지 투자 그 장기 투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것인데 제가 기억하는 게 워렌 버핏이 얘기한 예. 잘 모르고 그럴 때는 그냥 S&P 500 그 지수 나와 맞습니다. 있는 거 거기다 그냥 묻어둬라 예.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거랑 이것은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ETF란 게 사실 어떤 종목이 내가 오를지 모르니까 여러 좀 유망해 보이는 기업들을 묶어서. 두루두루 담아서 네. 분산 투자 좀 해보겠다 이런 효과를 가지고 이제 임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SPY나 VO 같이 유명한 워렌 버핏이 말했던 이런 ETF들은 실제로 이 ETF를 사면 자산이 100%가 주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산운용사가 이걸 운용하다 망해도 저는 주식을 돌려받습니다. 제 이름으로 신탁 회사에 이 주식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인데 이런 레버리지 ETF들은 구성이 좀 다릅니다. 실제로 이 세배 레버리지 ETF들을 이렇게 구성 종목을 보시면 네. 실제로 주식을 사들인 비율은 30%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이 JP 모건, 골드만삭스, 바클레이 같은 유명한 글로벌 IB들과 네. 체결한 수합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허. 이게 좀 표현이 좀 어려울 수 수합 있는데요. 계약, 예, 그냥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쉽게 좀 해주죠. 예. TRS라고 불리는 어떤 수합 계약이 있는데 기초 자산의 총수익이랑 그다음 약정대 이자를 교환하는 신용 파생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운용사가 내가 투자자들한테 이 ETF 수익률 3배로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너희 IB들이 나한테 이 수익률을 보장해줘. 대신 너희들이 차입금을 일으킨 만큼 금리랑 이런 걸 내가 부담을 할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산운용사가 직접 주식을 3배를 사들여서 자기가 직접 운용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본인한테 부담이 너무 심하니까 IB들한테 수익률을 보장받는 대신에 금리를 이자를 내는 겁니다. IB들한테. 네, 네. 근데 이 IB들도 어쨌든 자산운용사를 대신해서 차입을 일으켰기 때문에 자기도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겨야 되니까 단순히 차익금리만 받고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가산금리를 붙입니다. 자산운용사한테 비용을 또 내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자산운용사는 이 비용을 ETF 가격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전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ETF 설명서 같은데 보면은 그냥 수수료 0.몇 % 이것만 내면 연간에 이것만 내면 문제 없겠네 하고 사들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더 숨어 있는 것이죠. 아, 예. 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네. 이 ETF를 장기간 보유했을 때 투자자들이 내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연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아. 이게 지난해 12월 발간된 국제금융센터 보고서에 보면은 해외 레버리지는 투자 자산 대비 연 12%, 그다음에 두 배 레버리지는 연 6%에서 7%의 비용이 ETF 투자자에게 가격을 통해 전가가 되고 있더라. 이게 좀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많네요. 예, 그러니까 연 12%면 내가 들고 있는 이 세 배 레버리지가 가격 변동이 없이 쭉 들고 있기만 해도 매년 1%는 이제 수수료 비용으로 나가는 거니까 네. 이런 내용은 또 ETF 투자 설명서에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투자할 때 굉장히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 이건 뭐 투자자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예. 이게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면 이게 변동성도 심하고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빠져나가고 이러면은 상당히 좀 이게 위험한 상품인데 이게 금융당국이든 이런 데서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뭐 뭐라고 할까요? 경고나 기타 이런 게 좀 되고 있나요? 안 그래도 이제 한국은행이 좀 오죽 답답했는지 한번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아하. 예, 지난달 한국은행 공식 블로그에 보면 서학개미 이제는 분산 투자가 필요할 때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아,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 개미 투자자들 네. 팬데믹 이후에 미국 주식 엄청 사들이고 있는데 네. 계산해 보니까 전체 해외 투자액에서 미국 주식 비중이 90%가 넘더라. 그러니까 10,000원이 있으면 9,000원은 미국 주식 사는데 쓴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마저도 M7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테크들 네, 7개의 네. 빅테크를 말하는데 이 종목에 다 쏠려 있고 나스닥 100, S&P 500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에 다 쏠려 있더라. 분산 투자해야 된다. 너무 편중돼 예, 있다. 이렇게 좀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일리가 있는 비판인 게 네. 2021년을 보면은 미국 증시가 이때는 제로 금리, 양적 완화 힘입어서 주가가 이렇게 쭉 오를 때거든요. 이때는 레버리지를 들고 있으니까 수익률이 2배로 높습니다. 평균치를 2배를 상회하는데 네. 그 이듬해에 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닥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으니까 떨어질 때 2배로 빠지잖아요. S&P 500이 2022년에 19% 빠졌는데 이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손실률이 마이너스 35%. 아, 그러니까 3, 4년 전에도 이 서학개미 2배 레버리지를 얼마나 애용을 했는지가 이제 이게 드러난 것이고 이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의 읍소와 같은 이 보고서를 보면 이제 저도 충격받은 통계가 하나 있는데 이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보면은 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ETF, 레버리지 ETF들의 지분율이 몇 %가 공개됐습니다. 네. 이번에 순매수 2위 기록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TQQQ 네네. 나스닥 100을 3배로 추종하는 ETF인데 이걸 지금 한국인들이 11.9%를 들고 있습니다.
많이 갖고 있는 거네요. 엄청난 거죠. 이게 웬만한 대기업 회장 지분율과 맞먹는 SOXL은 22% 들고 있고 그래요. 이게 전 세계 미국에 상장된 ETF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사들이는 상품인데 5분의 1은 한국인이 들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조금 예. 그 배팅하는 좀 맞습니다. 되면 많이 먹고 안 되면 뭐 말고 이런 성향이 맞습니다. 좀 있나 보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네. 테슬라 2배 추종하는 TSLR 이 ETF는 우리나라 지분율이 40%입니다. 그러니까 이 TSLR이라는 ETF가 만약에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었다. 그러면 사실상 그 최대 주주가 한국인이고 네. 자회사입니다. 한국의 자회사라고 볼 정도로 되는 지분율이고 이게 제가 국제부 있을 때 머스크가 허구한 날 SNS 통해서 한국인들 네. 막 트윗 날리면서 똑똑하다. 우리 한국인들 배워야 된다. 막 이런 트윗을 써댔는데 네. 이 통계를 보니까 왜 그랬는지 좀 이제 이해가 가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어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해외 자산운용사 쪽에서도 경고 메시지 계속해서 날리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미국의 아카디안이라고 하는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스퀴드 게임 마켓이 되고 있다. 이게 오징어 게임이 아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데요. 이게 2021년에 미국에서 이제 게임스탑 사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거대 레딧이라고 하는 되게 거대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개미들이 이렇게 뭉쳐갖고 헤지 펀드들이 공매도를 하니까 네. 우리가 한번 얘네 한번 골탕 먹여보자 하고 미친 듯이 사들여서 주가를 폭등시킨 일이 있었거든요. 이때 이제 헤지 펀드들이 잡고 있었던 공매도 포지션이 청산이 되면서 진짜 파산한 헤지 펀드들이 속출했습니다. 이때 이제 보여줬던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종목 쏠림 현상이라던가 네. 투기 현상 이런 극심한 변동성이 미국에서 점차 확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인이 있다. 이런 비판이거든요. 예, 오징어 게임 설정을 보시면 일단 한국인들이 등장을 하고 네. 재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한국인들이 등장하고 또 그 안에서 되게 폭력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 결과는 대부분 플레이어들이 비극으로 끝나고, 그러니까 이 마치 지금 미국이 비슷하다? 비슷하다. 오징어 게임이 돼가고 있다. 한국인들 중심으로. 아하. 이 글을 쓴 사람이 이제 야카디안의 부사장인데 작년 6월에는 미국 시장이 한국화되고 있다, 코리아파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좀 어떤 호소 아닌 호소를 했었거든요. 네. 이때도 이제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정치 테마주들이 지금 극성을 피우고 있는데 네. 미국도 시장도 점점 사람들이 기업의 가치나 실적을 보지 않고 테마성에 휩쓸려서 수급이 움직이고 있다. 약간 투기성으로 간다. 예, 지금 두 손 두 발 다 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이.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런 쪽에 나도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면 내가 그걸 빼야 되나?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가능한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이게 사실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면은 레버리지 ETF를 무조건 사지 말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수익률을 극대화 시켜준 상품이니까 잘만 이용하면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수단인 건 맞는데 네. 요즘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장세에서는 피하라. 그리고 특히 레버리지 ETF를 사더라도 이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는 시간을 짧게 가져가라. 최대한 단기 투자로 먹고 빠져라. 이렇게 좀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또 최근에 좀 그 조언도 어떻게 보면 그냥 약간 투기성이네요. 그렇죠. 장기 보유하지 말고 빨리 들어갔다 이득하면 바로 최대한 빨리 빠져라. 나와라. 그러니까 단타해라. 전문가들도 말릴 수는 없다고 본 겁니다. 아하.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으니 최대한 빨리 먹고 빠져라라는 식으로 조언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최근에 또 이제 좀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커버드 ETF 같은 것들이 좀 대안으로 유효한 투자처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요새 이제 변동성이 좀 되게 점차 관세 수위가 진정이 압박이 되면은 변동성이 폭이 좀 점점 줄어들면서 증시가 이제 위로 갈지 내려갈지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네. 이럴 때는 좀 레버리지 ETF처럼 들고 있으면 계좌가 녹는 ETF 말고 좀 현금 흐름이 꾸준히 나오는 배당 ETF라던가 또 뭐 커버드코 ETF 같은 것도 이제 현금 흐름이 담보되는 ETF거든요. 이런 게 좀 네. 유효한 전략일 수 있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대응해라. 예. 이 XOXL이나 TQQQ 이런 데 투자했던 우리 사학개미들의 뭐 수익률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혹시 뭐 어떻게 돈을 많이 버는 건지 아니면 아까 얘기대로 진짜 엄청 까먹고 뭐 하는 건지 그런 통계 같은 건 없습니까? 이게 뭐 개개인 계좌를 뜯어봐야 알겠는데 네. 지금까지 살펴보면은 뭐 XOX랑 TQQQ는 지금까지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 80% 이렇게 찍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의 뭐 240% 예. 사실상 거의 뭐 원금 보전하기 힘들다 수준까지 온 것 같고 또 제 주변 친구들 중에 이제 레버리지 ETF 산 친구들 계좌를 보면은 마이너스 70% 80%가 되게 허다합니다. 예. 그냥 쥐고 있는 거예요. 예. 오르길 기다리면서. 맞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오른다고 보장도 없고 또 들고 있으면 계속
그 숨겨져 있는 그 연간 높은 비용들이 계속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투자자분들 2분기에 그렇게 계속 저 사들이는 12억 달러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사들이는 그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이 ETF가 주는 수익률 극대화 거기에 대한 이게 매력, 예, 이 매력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마약 같다는 느낌도 좀 예. 드는데요. 네, 테슬라 매수 흐름이 잦아들면서 이 두 개의 레버리지 ETF에 우리 서학개미들이 상당한 자금을 지금 투자하면서 사들이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레버리지 ETF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쉽게 장기 보유 같은 건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좀 단타로 치고 빠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다른 측면에서 현금이라든지 배당과 관련된 다른 ETF들 쪽에도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김민영 기자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 레버리지 ETF 투자와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리는 팁입니다. 어쨌든 뭐 좀 투자하셔서 여러분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김민영 기자 얘기대로 그렇게 수익률이 뭐 마이너스 70% 80%면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도 마음 졸이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원금 회복해서 좀 투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